네, 안녕하십니까. 최지훈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처음으로 다시 수업을 하게 되는 시간이 왔네요. 쉴 만큼 좀 쉬었죠? 네,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녹화입니다. 이게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나 그 영상 방송을 하시던 분이 이런 사고가 잘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음향이 안 들어가는 사고. 그 기분의 허탈감을 저도 느끼게 됐어요. 나 녹화하고 나서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음향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저도 복습했다는 생각으로 예습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2점 상장에서는 이때까지 여러분들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모델들 그리고 매우 단순하고 판에 박힌 형태의 모델들을 진행해 봤습니다. 근데 모델이 커지고 더 복잡해질수록 시스템은 복잡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복잡해진 시스템을 더 커진 모델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1모델에서는 저희가 조금 프로세스를 더 추가해서 밀봉하는 과정이 생길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모델을 더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더 보여드릴 겁니다. 4-2에서는 저희가 그 계획, 스케줄이라고 하죠. 스케줄과 고장, 일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들 모델링 개념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모듈 값들을 추가하게 될 것이고 4-3 모델에서는 애니메이션들이 추가되고 4-4 모델에서는 이동하는 거 그 값들을 더 추가할 겁니다. 4-5에서는 이제 오류 찾아내는 방법 4-6에서는 시뮬레이션 실행시키고 그 확률적인 변수를 넣었을 때 그걸 어떻게 더 넣는지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실 현실적으로 볼만한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교한 모델을 만드실 수 있도록 사장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한참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장이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시험 다 확인 제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 내일 파일과 시험지를 들고 갈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시험 전, 수업 전, 수업 후 뭐 다 괜찮습니다. 4-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자조립 그래서 전자조립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들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필요한 우리 새로운 아레나 모듈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제 문제에서 풀어봤죠. 디사이드 모델, 레코드 모델, 디사이드 모델 같이 한번 해봤을 거예요. 4-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 일정을 잡고 상태를 잡고 고장 확률을 더 넣을 겁니다. 그리고 빈도에 대한 결과 분석도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더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4-3 모델을 앞에서 말씀드린 처럼 애니메이션이 더 강화돼서 딱 우리 애니메이션만 봐도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세팅해 볼 겁니다. 자, 4-4 모델은 아까 이동 시간에 존재하고 저희가 더 다른 인풋 애널리시스를 좀 더 확인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 모델은 전자조립 및 검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밀본된 전자 장치들이 있고 4-1 모델 지금 보시면 밀봉을 할 수 있는 두 종류 전자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장 마지막 작업에 해당됩니다. 앞에 다른 작업도 있고 밀봉이라는 게
거의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순서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종류 보이시죠? 파트 A, 파트 B 보이실 거고요. 이 두 종류의 밀봉된 전자장치들이 유닛 A와 유닛 B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품인 파트 A는 그 인접한 부서에서 생산돼 가지고 평균 5분인데 지수 분포로 간격으로 해서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품은 도착하자마자 파트 A 퍼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과 파트 A 퍼프가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동 시간은 따로 없다. 그래서 바로 진행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트 A 퍼프 지역에서는 밀봉이 잘 될 수 있도록 케이스의 면들을 그 기계 가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봉할 때 너무 날카로우면 밀봉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가공한다고 해서 이 디버링 작업하고 세척 작업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작업을 하지만 파트 A 퍼프로 그 퍼프 하나로 볼 겁니다. 그래서 작업은 세 가지를 해요. 기계 가공, 디버링, 세척을 하게 되는데 그걸 따로잡지는 않는다. 그 전체 시간에서만 잡겠다. 파트 A 퍼프 지역에서 이 모든 작업의 처리 시간은 삼각분포 트리아 1, 4, 8을 따른다. 그 다음은 밀봉기로 순간적으로 이동된다. 이 왜 순간적으로 말이 들어가냐면 이동 시간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을 쓰는 거죠. 두 번째 부품 파트 B는 다른 건물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개를 모아가지고 한 개의 배치 형태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 4개가 하나인 상태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생산 구역으로 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 파트 B 배치 도착 시간은 평균 30분의 지수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파트 B 퍼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배치는 4개로 분리돼서 처리되는데 파트 B 퍼프 지역에서는 부품은 파트 A 지역과 동일한 3단계 작업을 거칩니다. 기계 가공, 디버링, 세척을 거치지만 그거를 전체 하나로 보겠다.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 처리 시간은 삼각분포 트리아 3, 5, 10으로 보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다 끝나고 나면 실러, 밀봉기로 보내게 됩니다. 가는 시간은 없다. 자, 이렇게 밀봉 공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제품을 삽입하고 케이스를 조립하고 밀봉하고 밀봉된 부품을 검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작업들에 대한 총 처리 시간은 부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파트 A는 삼각분포 트리아 트리아 1, 3, 4 파트 A는 파트 B는 와이블 분포 2.5, 5.3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품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다르다. 이해하시겠죠? 부품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다른 거예요. 하는 작업은 같지만 케이스 전자부품 삽입, 케이스 조립, 밀봉하는 걸 검사까지 하는데 이 실러에서 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품의 그 4개를 걸리는 시간은 부품에 따라 다르다. 파트 A는 트리아 1, 3, 4, 파트 B는 와이블 2.5, 5.3에 따라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부품의 91%는 검사가 합격되어서 바로 shipping됩니다. 바로 shipping돼요. 그런데 9%는 어떻다? 실패한다. 9%는 실패한대요. 9%는 재작업 불합격 받아서 선적이 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제작업 공정으로 가게 됩니다. 리워크 공정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제작업 공정에서 옮겨져서 분해하고 다시 재작업하고 세척하고 조립하고 재검사 받는 거죠. 그게 총 평균 45분의 지수 분포가 걸린대요. 리워크 재작업 공정은 하는 게 많잖아요. 분해, 재작업, 세척, 조립, 재검사. 이걸 재작업 공정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작업을 받은 부품의 80%는 합격돼서 재생된 부품으로 선적 부서로 이동되고요. 20%는 순간적으로 폐기 지역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부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 시간은 지수 분포 45분. 뭐 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걸리는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각 지원에서 각 지역에서 자원의 가동률 얼마나 되는지, 대기행렬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리고 선적된 부품, 그리고 재생된 부품, 그리고 폐기된 부품별로 주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얼만큼 폐기 부품이 이 시간을 오래 잡고 있는지, 시스템 체류 시간을, 그리고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은 8시간씩 4교대, 즉 1920분을 실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델에 대한 이해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제일 마지막 공정인데, 이 마지막 공정인데 부품이 마지막으로 해서 두 개가 들어와요. 파트 A와 파트 B가 들어오는데, 파트 A와 파트 B가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고, A는 뭐 지수분포 5, 파트 B는 지수분포 30분 이렇게 하게 들어오는데, B의 특이점이 있죠. 뭐였죠? 4개를 기다려서 다른 데서 들어올 때 4개 기다려서 4개가 한 개로 돼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표현하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모르는 거 빼고는 요거밖에 없죠? 어떻게 표현하지?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기억이 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실로 밀봉으로 가게 되는데, 밀봉은 3개 작업을 하긴 하지만 다른 거는 부품별로 시간이 다르다. 걸리는 시간이. 그거만 주면 된다. 그걸 어떻게 주는지. 그 다음에 실러가 끝나고 나서 91%는 바로 오케이. 근데 9%는 재작업해야 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나서 91%는 바로 shipping 되지만 9%는 재작업하는데 지수분포 45분이 걸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분해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많거든. 그리고 재작업해서 하는 것도 사실 80%만 재생되고 20%는 아예 폐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값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줄 수 있을 거예요. 뭐 전체 대기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돌리는 시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여러분들과 줘볼 거예요. 주는데 이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하는 건 지금 모델 구축하는 건 생각해 보시면 전체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세한 마지막 공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뭔지 찾는 것들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을 찾아보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전체 과정과 다 확인하기에는 전체 공정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밀봉 공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각 부품 펄프 지역들, 밀봉 공정, 재작업, 부품 떠난, 부품 애니메이션까지 어떻게 나타낼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모델에서는 이제 부품이 2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모델이 몇 개가 들어올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몇 개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총 2개가 들어온다. 그래서 부품 유형별로 하나씩 들어오는데, 크리에이티브 모델이 생성된 후에는
어떤 걸로 이 값을 나타내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A 부품이 들어올 거고 파트 B가 들어올 거예요. 이 모델이 부품 유형에 따라 가공 시간이 다르다 했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모델에서 부품이 생성된 후에 어떻게 가야 될 건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값들을 한번 우리가 모형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품이 생성되고 나면 어디로 간다? 파트 A 버프, 파트 B 버프, 뭐 자동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실러로 간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리워크로 간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어디로 나가죠? 나가는 거 세 군데죠. 나가는 거 세 군데죠. 뭐죠? 세 군데인데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는 바로 선적, 하나는 재생산된 선적, 하나는 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럼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드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실패 확률, 성공 확률 이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주셔야 되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파트 A에 대한 부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파트 A 부품이 생산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었죠? 지수분포 5분을 따른다고 했죠. 그리고 파트 A 주면 되겠죠. 두 번째 파트 B에 대해서도 값이 있었어요.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볼까요? 지수분포 30분인데 배치 형태 온다는 거. 그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궁금해질 겁니다. 여기가 궁금할 거예요. 배치 형태로 올때 우리가 배치 형태를 안 배웠는데 배치 형태가 온대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스 파트 A 펄프, 파트 B 펄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러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어떤 확률이 있었죠? 성공 확률이 있었죠. 바로 재작업 전에 성공 확률이 하나 있었죠. 20-80. 그리고 나서 재작업 가고 나면 또 뭐 있었습니까? 재작업에서도 성공 확률이 있었어요. 뒷사이즈 저번 시간에 배워봤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델 형태는 거의 잡혀요. 근데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값들이 이제 생기죠.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프로세스에 가면 파트 A 펄프가 아까 값들이 뭐라고 했죠? 볼까요? 트리아 148이 걸린다고 했고, 파트 B 펄프가 트리아 3, 5, 10이 걸린다고 했고,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할 수 있겠죠. 트라이앵글 분포인 거고 하나, 둘, 세 개 써주시면 되거든요. 148, 3, 5, 10 이 값들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자원들, 파트 A 퍼플 자원들 설명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어려울까요? 이 정도까지 다 됩니까? 이제 실러에 대한 부분이죠. 실러가
파트 A 퍼프 가는 거, 파트 B 퍼프 가는 거 알겠는데 실러에서 우리가 아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밀봉 공장에서 부품 유형에 따라 가공 시간이 다르다고 했어요. 밀봉 공정은 어때요? 하나죠. 근데 시간을 줄 수 있는 칸은 어때요? 두 개 주라고 했잖아요. 아까 뭐 주라고 했죠? 파트 A는 트루야 134, 파트 B는 와이블 2.4, 2.5, 5.3 이 두 개를 주라고 했어요. 근데 주고 싶어도 두 칸에 대해서 따로 줄 수 있는 게 없다거든요.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줘야 되지?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는 생각보다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듈이 있어요. 외부 모델을 연결시켜서 그 속성에 대한 정의를 따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요때 쓰는 게 어사인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어사인 모듈로 어떤 걸 줄 것 같아요? 이 각값에서 걸리게 되는 시간들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는 파트 A 퍼프의 공정이고 요 어사인 들어가 보시면 각각의 밸류 값에 대한 뭐 엔티티 타입도 될 수 있고 수치 값도 될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 엔티티 1에 대해서 수치를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만나서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사인 모듈이 하는 역할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사인 모듈이 확정이 되고 디사이드 프로세스 실러 가서 디사이드 결정하고 요 나갈 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설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사이드 모델에서 우리가 뭐 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각각의 나간 모델에 대해서 그 값들을 조금 더 알아줘야 되는데 그 값들을 알아주는 기록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 모듈이 레코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모듈을 각각의 나가는 공정 앞에다가 써주면 우리가 기록도 되고요. 그리고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공정에 대해서 얘네들이 시간이 진행되는지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사인과 연결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만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듈 하나가 완성되는데 생각보다 저번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모듈은 우리가 실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기 위해서 어사인 모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3개의 레코드 모듈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모델에 대한 표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들이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어사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끝났을 때 이 내부의 시간 걸린 타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고 했죠. 각각의 그 프로세스별로 실러의 경우에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부품이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정을 따로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주는지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레코드는 기록을 한다는 거죠. 카운트도 할 수 있고 타임 인터벌 각각의 이 속성에 대해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값이 이렇게 볼 건지 어떻게 체킹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코드 모듈도 여러분들이 새로
들어가는 모듈이니까 요거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밌을 거예요. 이 모듈이 훨씬 재밌을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보실 거기 때문에 될 거고, 그거 외에 수치 넣는 것들은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줘야 될 부분은 이제 런 셋업에서 결과값들 보는 거랑 우리가 해석할 때 해석치 아까 원하던 게 있었어요. 그 해석치를 넣기 위해서 레코딩 모델이 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 레코드를 더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첫 번째 시간 충분하실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 모듈들을 다 만들어 오시고 제가 하나씩 연결하면서 같이 수치를 넣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